자, 32페이지 물질일상과 에너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 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자, 일단 물질일상가 뭐야?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자, 얘네들은 반드시 자, 무슨 출입이 있어야 돼?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돼. 자, 다시 말해서 흡열 반응 아니면 발열 반응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근데 화학 반응이라면 무조건 흡열 아니면 발열이야. 자, 두 번째는 자, 누가 관여해야 돼? 효소. 자,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자, 1학년 때 배웠던 거, 통합과학에서 배운 거. 자, 효소가 하는 역할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 역할. 기억나지? 다시 효소가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 역할. 자,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그럼 효소가 반드시 관여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자, 체온이 낮기 때문에 자, 낮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촉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자, 몸의 주성분이 뭐라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자, 단백질은 40도 이상 올라가면 변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몸의 주성분인 단백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낮은 온도에서 모든 화학 반응은 진행이 돼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흡수되거나 단계적으로 방출이 돼. 그치? 그래서 소량의 에너지만 방출하거나 소량의 에너지만 흡수를 하게 된다. 이게 나오는 거고. 자, 그림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볼게. 자, 똑같이 포도당을 태우는데 자, 얘를 공기 중에서 연소시키는 거야. 자, 공기 중에서는 몇 도가 연소가 되는 거야? 400도씨. 자, 400도씨 정도에서 얘를 태워. 그럼 포도당이 태워진단 말이야. 그럴 때 한꺼번에 어떻게 된다고? 자, 100% 빛과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 만약 우리 몸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몸의 단백질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손상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방출이 안 된다. 자, 그래서 단계별로 방출시키는 게 바로 뭐야? 세포호흡이거든? 자, 이 세포호흡은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 소량의 에너지만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내려오게 돼. 자, 계단 모양으로 내려온다는 건 뭐냐면은 요만큼 방출해서 ATP의 저장, 요만큼 방출해서 ATP의 저장, 오케이? 요만큼 방출해서 ATP의 저장. 자, 이런 식으로 소량의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저장을 한단 말이야. ATP에. 산소를 이용해서 태웠을 때 이야기야. 그럴 때 이 ATP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약 몇 프로? 자, 이때는 100%가 다 나오잖아, 그치? 자, 이때 ATP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몇 프로? 34%. 무슨 에너지 형태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옆에 없어? 자, 옆에 그림에 있는데 34%는 안 써져 있지? 오른쪽에 나와 있지, 오른쪽에. 34%. 자, 나머지 66%는 어떻게 돼? 열 에너지로. 자, 그래서 34%는 자,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자, 나머지 66%는 열 에너지 형태로 주변으로 빠져나가고, 이때 빠져나가는 것은 체온 유지 말고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우리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기억나지? 자, 그게 바로 세포호흡이야. 산소를 이용한. 자, 세포호흡 또는 유기호흡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자, 무산소 호흡을 얘기해보자. 자, 말하자면 이 포도당은 무산소 호흡도 해. 산소 없이도 분해가 돼. 자, 산소 없이 분해가 되면 자, 얼마 정도만 ATP가 소량 생겨. 나머지는 다 뭐야?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는 아주 적은 양의 소량의 에너지만 사용 가능. 자, 여기서는 ATP가
몇 개가 생기냐면은 32개. 얘는 몇 개? 2개. 16분의 1. 그러면 34%에 16분의 1이니까 몇 프로야? 2점 몇 프로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야. 산소 없이 호흡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살아나갈 수 있잖아. 대신 무산소 호흡을 하는 곳에 있는 생물들은 잘 못 자라. 에너지가 많이 없잖아. 잘 못 자라고 운동도 잘 못해. 뭔 소리를 알겠지? 소량의 에너지를 어쨌든 목숨만 부지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생물도 무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이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을 하는 세균이 그 다음에 나타났어. 이 세포호흡을 하는 세균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진화가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어야 생장을 하든 분열을 하든 뭔가를 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을 해주면 돼. 자, 생성되는 물질이 다른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 얘기를 다시 할까? 조금 이따 다시 이 얘기를 하자. 자, 됐죠? 자, 물질에서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자, 동화는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 그래서 에너지가 높아지고 얘는 발열이니까 에너지가 낮아지고 얘는 저분자를 고분자로 얘는 고분자를 저분자로. 그래서 대표적인 광합성은 동화야 이화야? 동화고 세포호흡은 이화고 소화도 이화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거기에 동화작용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아미노산이 뭐가 돼야지 동화가 되는 거야? 단백질과 합성이 돼야 돼. 자, 단당류, 포도당 뭐 이런 애들 단당류가 합성이 되면 뭐가 돼? 용발, 탄수화물, 다당류 이런 애들이 되는 거야.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이 되면 뭐가 돼? DNA나 RN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고분자 화합물이지. 자, 아까 질문했던 거 암모니아가 합성이 되면 요소가 되는 요소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암모니아는 화학식이 NH3거든. 요소는 CONH2야. 그러니까 암모니아 2개가 결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요소가 암모니아보다 더 큰 고분자다. 됐어?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요소가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것은 동화작용이다. 자, 포도당은 간에 어떤 형태로 저장한다? 어떤 형태? 글라이코젠. 자, 글라이코젠인데 지금 너네 학교에서는 글리코젠으로 지금 보충교재에 나와 있는데 어떤 거로 배웠어? 둘 다 상관없다고 하긴. 둘 다 상관없다고 얘기하셨어? 어쨌든 그러니까 옛날은 글리코젠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글라이코젠이고. 자, 둘 다 알아주면 되고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화작용도 요거의 반대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뒷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ATP 가기 전에 얘는 한 번만 더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보시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세포호흡에서 또 마찬가지로 약간만 더 자세하게 나갈게. 자, 세포호흡은 두 가지가 있어. 뭐하고 뭐가 있다고? 유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 자, 유산소 호흡은 당연히 산소 있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치? 자, 얘는 일단 중요한 게 자, 똑같은 포도당을 써도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은 거야. 자, 똑같은 영양분을 공급했을 때 효율이 높은 게 유산소 호흡이다. 자, 무산소 호흡은 산소 없이 진행이 되고 자, 에너지 효율이 어떻다?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아. 매우. 자, 매우 낮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자, 얘는 완전 분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포도당을 완전히 분해시키는 거야. 그럼 뭐하고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지. 근데 무산소 호흡은 불완전 분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포도당을 분해를 시키는데 완전하게 분해가 되지 않고 한 중간까지밖에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중간 물질이 생기거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지 못하고 그 중간 물질에 바로 뭐가 있는 거야? 젖산과
알코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젖산이 생기면 젖산 발효가 되는 거고 알코올이 생기면 알코올 발효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다른 말로 발효. 또 다른 말은 부패. 우리에게 좋으면 발효고 우리에게 나쁘면 부패인 거야. 그래서 똑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젖산이 생기냐 알코올이 생기냐 이 차이라는 거. 자, 그러면 유산소 호흡에 자 화학 반응식을 한번 볼까? 자, 얘는 화학 반응식이 자, 뭘 태워야 돼? 포당 태워야 돼. C6, H12, O6. 얘가 6개의 산소. 그 다음 뭐가 생겨? 6개의 CO2, 6개의 H2.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몇 개의 ATP 생긴다고? 32개의 ATP 생기고 나머지 뭐가 생긴다? 열에너지. 열에너지. 자, 이게 포도당 한 분자가 686kcal를 내놓을 수가 있어. 근데 ATP 하나는 7.3kcal를 저장할 수 있어. 그거 곱하기 몇이야? 32야. 그래서 얘가 저거의 몇 프로가 되는 거야? 34%를 저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계산하면 대략 34%야. 그러면 나머지 열 형태로 빠져나가는 건 얼마라고? 66%. 됐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 효율이 몇 프로다? 몇 프로다? 34%다. 에너지 효율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고 자, 실제로 이게 너네 학교 프린트에는 있지만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봐봐. 여기 자체는 지금 외우지 않거든. 근데 학교 프린트에 있으니까 있으면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면 외우면 돼. 자, 하나당 얼마라고? 7.3kcal.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볼게. 자, 얘는 자, 젖산 발효는 자, 똑같이 포도당이 딱 잘라서 2개가 돼. 그럼 화학식이 뭐가 될까? C3, H, 6, 5, 3. 자, 얘가 뭐야? 젖산이야, 젖산. 자, 젖산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몇 개의 ATP가 생긴다? 자, 2개가 생기는데 자, 이 젖산 발효는 어떨 때 생기냐면은 심한 운동을 했을 때. 자, 근육통을 유발해. 근육에 생겨서. 자, 내가 굉장히 심한 운동을 하면 너 근육이 온몸이 아프잖아. 그치? 뭐가 생긴 거야? 젖산이 내 근육에 쌓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없어져? 푹 쉬면. 푹 쉬면 다시 이 젖산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다시 유산소 호흡에 사용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 무산소 호흡은 왜 하냐면은 산소를 들이켜가지고 운동을 해서 요만큼을 냈어. 하지만 내가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야. 그럴 때 얘도 사용이 되는 거야. 무산소 호흡만 일어날 수 없어. 하람아. 네? 약간 눈이 가물가물했어. 눈이 작아서 그래요. 그치? 우리 몸 안에서는 무산소 호흡만 일어날 수 없고 유산소 호흡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데 무산소 호흡이 동시에 일어난 거야. 필요하니까. 오케이? 자, 그 뜻이고 자, 알코올은 자, 포도당을 이용해서 만들지. 그래야지 포도주가 생기지. 그치? 자, 얘가 뭐가 생기냐면 에탄올이 생겨야 돼. 자, 에탄올 2분자가 생기거든? 그럼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 자, 지금 탄소 몇 개야? 4개잖아. 쟤는 6개고. 뭐가 발생해야 돼? 그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야 돼. 얘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2개의 ATP. 자, 얘네들은 해봤자 2개의 ATP야. 똑같은 포도당을 써서.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 효율이 어때? 매우 낮으니까 매우. 자, 됐어? 거의 뭐 효율이 2%대니까. 자, 이게 이제 무산소 호흡 학교 프린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우리가 너네가 덧붙여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고 자, 얘를 잠깐만 볼게. 자,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야? 자, 2가지를 해야 돼. 자, 하나는 자, 마이토콘드리아와 세포질. 자, 거기 봐봐. 자, 교재 보면
주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돼 있지 않아? 거기 옆에 밑에 보면 일부 과정은 세포질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써놔. 자, 주되게 마이토콘드리아지만 세포질에서도. 자, 아주 정밀하게 얘기하면 이거 생물 2나 나오는 내용인데, 자, 세포호흡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 그때 1단계는 세포질에서, 2단계, 3단계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둘 다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다시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마이토콘드리아와 세포질 일부가. 그래서 둘 다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된다. 자, ATP 저장하는 에너지 형태는 뭐다? 자, 화학 에너지. 자, ATP로 들어가 보자. 자, ATP가 뭐야? 에너지 저장 물질. 뭐의 약자야?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포페이트. 자, 아데노신이 세 개가 인산이 결합된 모습이야. 자, 그림을 잠깐만 보면, 자, 얘가 누구니?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그리고 얘가 누구야? 라이보스. RNA의 당이네. 그리고 여기에 인산.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뭐야?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야. 거기 에. 거기 에. 자, 무슨 결합? 고에너지 결합. 자, 너네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놔야 돼. 자, 인산이 세 개인데, 자, 요 결합하고 요 결합만 뭐야? 에너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야. 요 결합은 아니야. 요 두 개 결합만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야. 자, 이게 ATP. 자, 여기서 이 결합이 끊어져. 자, 끊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ADP와, 자, 요거 두 개니까 요게 두 개란 뜻이잖아. ADP와, 자, 인산 하나가 떨어져 나가지. 그 인산 하나는 뭐라 표시하냐면 PI로 표시한다. 자, 얘를 뭐라 부른다고? 무기인산. 뭐라 부른다고? 무기인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시 에너지를 흡수하면 뭐가 돼? ATP가 되지.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그림에 지금 봐봐. 얘가 ATP가 생겼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32개의 ATP와 32개의 인산. 이 두 개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얘네가 결합해서 누구를 만드는 거야? ATP를 만드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ADP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ATP가 되는 거고, ATP가 분해가 되면 뭐가 된다?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방출하는 요거는 동화야, 이화야? 이화. 네. 얘는 동화. 모든 건 다 적용이 돼. 동화, 이화 다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거기 아데닌과 라이보스를 묶어. 걔네를 뭐라 부른다고? 아데노신. 그 두 가지를 뭐라 부른다고? 아데노신. 문채영 이름 다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래서 옆에 사이드를 보면, 자, 포도당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왜 ATP 화학 에너지로 왜 바꾸냐? 다량의 에너지를 어떻게 한 거야? 소량의 에너지로 나눠서 저장을 한 거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됐죠? 자, 맨 밑에, 자, 에너지 전환 과정 잠깐만 보자. 자,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뭘로 바뀌어? ATP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뀌지? 거기 표시. 그리고 걔가 여러 가지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 근육운동 표시. 자, 근육운동은 무슨 에너지야? 기계적 에너지다. 얘 외워야 돼. 자, 다른 것은 대충 알잖아. 체온 유지는 열 에너지. 정신활동은? 정신활동은 뭐야? 다시 화학 에너지. 그 다음 성장 뭐 이런 것도 뭐 화학 에너지 등등등인데, 근육 운동은 무조건 기계적 에너지다. 그래서 옆에 사이드 보면 오리의 비행. 자, 이것도 나오려나? 오리의 비행. ATP를 이용해서 날개짓을 한다. 화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기계적 에너지로. 기계적 에너지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됐죠? 이게 우리가 방학 때 배웠던 내용에서 좀 더 첨가된 내용. 써. 자, 그 프린트 잠깐만 보자. 자, 프린트를 보면 자, 효모의 무산소 호흡 실험인데 자, 효모가 뭐지? 아니, 효모가 뭐예요? 효모? 단세포 생물이야. 그러니까 얘가 뭔지 일단 모르면 안 돼. 자, 효모가 뭐라고? 단세포 생물. 그리고 얘는 유산소 호흡을 해, 무산소 호흡을 해? 둘 다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산소 호흡의 예로 나왔기 때문에 애들이 무산소 호흡만 하는 줄 알거든? 근데 실제로는 유산소 호흡도 이게 더 많이 하지. 근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불리하지만 살아남으려고 무산소 호흡도 하는 거야. 알겠어? 원래는 유산소 호흡을 하는 애야. 뭐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유산소 호흡이 훨씬 더 유리해. 그래서 유산소 호흡을 하잖아. 그러면 효소의 개체수가 확 증가해. 근데 무산소 호흡을 하잖아. 그러면 개체수가 증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주라든지 알코올을 발효시킬 때 산소를 차단해? 차단을 안 해? 차단하고 술을 만들잖아. 차단 안 하면 얘네가 알코올 발효를 안 한다. 그러니까 얘네는 무산소 호흡을 할 때 알코올 발효를 하는 애가 되는 거야. 오케이? 둘 다 한다. 이게 중요하고, 자, 여기서는 무산소 호흡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자, 기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입구를 뭘로 막은 거야? 솜으로 막은 거야. 그럼 기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얘는 유산소 호흡을 하는 거야, 무산소 호흡을 하는 거야? 무산소 호흡을 하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자, 포도당에 물만 넣었을 때와 자, 포도당에 효모액을 넣었을 때 자, 어느 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 B가 당연히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하겠지. 그리고 C는 포도당하고 물을 섞고 효모액을 넣었지. 여기서는 뭘 변화시킨 거야? 포도당의 농도를 변화시킨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 안 하는 실험과는 A, B, C 중에서 A잖아. 효모가 없잖아. 그러면 A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대조군이 되는 거야. 대조군. 자, 우리가 방학 때 자, 대조군하고 실험군도 설명 들었었지? 자, 이거는 교과에 나오든 안 나오든 알고 있어야 돼. 자, 대조군은 뭐냐면은 조작하지 않는 집단으로 비교 기준이야. A를 기준으로 해서 실험군은 조작한 집단이야. 조작을 했을 때 이 대조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하는 게 바로 실험군이야. 그러니까 대조군은 거기다 써놔. 조작 안 한 집단. 비교 기준. 그러면 A, B, C에서 여기서는 효모를 넣지 않은 게 조작을 안 한 집단이겠지. 효모를 넣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 효모를 넣은 집단의 이산화탄소량이 틀려진다. 이걸 비교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B, C 같은 경우는 누가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와? 당연히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 B가 더 빨리빨리 나오겠지, 그치? C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KOH의 역할이야. 거기 표시. 자, 얘 표시. 자, 얘 왜 넣은 거야? 자, 얘 왜 넣은 거야? 그러니까 KOH 왜 넣은 거야? 이산화탄소 흡수시키려고 넣어준 거야. 거기 표시. 자, 수산화 칼륨은 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까? 왜 흡수할까? 자, 봐봐. 얘가 무슨 물질이야? 염기성 물질이지? 자,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으면 탄산되잖아. 산성기체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 둘이 반응하는 게 넓은 의미의 뭐야? 중화 반응이야. 그러면 KOH 말고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NaOH. 자,
자, 이거 두 가지 많이 쓰여. 자, 생물에서 NaOH나 KOH를 썼다. 그럼 무조건 이산화탄소 흡수 제거야. 흡수 시 얘를 제거한다는 뜻이야. 근데 화학에서는 얘네 둘 말고 뭐 쓰지? 수산화 칼슘을 써. 석회수. 그거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야. 약간 틀려. 자, 수산화 칼슘. 얘가 뭐라고? 석회수. 얘는 뭐다? 이산화탄소 확인 또는 검출. 앙금 생기니까. 근데 수산화 나트륨이나 수산화 칼륨은 이산화탄소 그냥 흡수해서 제거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생물에서 나와. 그래서 무조건 생물에서 NaOH와 KOH다. 그럼 뭘 제거한다? CO2 제거다. 됐죠?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KOH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임을 알 수가 있다.